네, 작년에 1억 원을 받았다는 그 음성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의원의 고발 때문에 시작된 이 사건.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죠. 그런데 검사에게 한 반응이 좀 눈에 띄네요. 어떤 일이었는지 오늘 공판에 첫 출석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돈 받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그건 아주 불쾌한 질문.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받은 일이 없고 성완종이도 잘 몰라요. 회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자, 돈 받은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주 불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영 차장. 자, 네.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법정 내에서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법정에서는 그 윤숙무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이날 쟁점은 물론 이제 돈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네. 이 홍 지사 측에서 윤 부사장을 회유했느냐 네. 이런 것이 하나의 또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공작과 다름없는 이런 과거 구태적인 수사를 통해서 내 증인을 관련된 증인을 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이 홍 지사가 이런 주장을 여과없이 펼쳤고요. 네. 검찰에서는 물론 그에 대한 반박을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피고인인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라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신문하는 검사를 보면서 어휴 저거 참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한참 대선배가 네. 한참 아래 후배를 대하듯 네. 그렇게 거의 뭐 하대와 다름없는 저런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이를 본 많은 분들이 과연 법정에서 적절한 태도였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유, 저거 참, 아이고, 홍준표 전 의원, 현 경남지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어 왔긴 했습니다만, 이런 태도가 법정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락을 받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저런 그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글쎄요. 일단 뭐 그것 때문에 무죄가 유죄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또 재판 진행에 좀 깔끔하지 못하게 매끄럽지 못하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는 활자로는 어휴 저거 참 아이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본인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감탄사라든지 아니면 그 탄식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정말 검사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정말 내가 너보다 한참 선배다.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라는 점을 주기 위한 그런 작전인지 여부는 글쎄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경남지사, 그러니까 모래시계 검사로 통하던 강골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에 이제는 경남지사로서 법정에 쓰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시절부터 아주 또 정치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단단한 수사와 고강도 저격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맞는 일을 맡아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스스로 김종인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실제 어제 MBN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홍준표와 상관없다는 말을 내놨는데 과연 이 얘기가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전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 사람 좀 과시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담당 검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조수진 차장. 자, 네. 1993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홍준표, 함승희, 김종인 이 세 사람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당시 1993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자당의 김종인 의원이 대검 청사로 들어서는 그런 사진인데요. 네. 당시에 동아은행의 은행장 네. 계좌를 뒤지다가 네. 함승희 검사가 석연찮은 증거들을 잡아냅니다. 바로 청와대 경호실장에게도 수상한 돈 2억 1천만 원이 네. 전달이 됐고요. 네. 계속해서 그 계좌를 점검한 결과
정권의 실세들에게 돈이 입금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1995년 이후에 노태우 비자금 1,000억 원 사건이 규명되는데 단초가 됐고요. 네. 바로 이 정권 실세 중에 한 사람이 김종인 당시 의원이었던 겁니다. 수뢰했던 금액은 역시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함승희 검사, 뭐 그 후에 국회의원도 지내서 지금 강원랜드 사장을 지내고 있는데 함승희 검사가 수사한 내용인데 자백은 홍준표 당시 검사가 받았다는 게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2011년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요. 2011년 하면은 네. 이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상돈, 김종인 두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당시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현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당시에 내가 자백을 받아냈던 사람이다. 수사 주인 검사는 함승희 검사가 있었지만 주인 검사가 물었을 때는 자백을 하지 않았고 내가 들어가서 10분 만에 자백을 받아냈던 그런 위인이니까 지금 우리 한나라당 비대위원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라.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손소 변호사, 이건 네.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1993년, 지금은 대검찰청 청사랑 서울중앙지검이 다 서초동에 길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검찰청은 서울시내 한복판에 소소문에 있었고, 서울지검은 서초동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옆에 청사에 있는 검사가 넘어와서 수사하고 그럽니까?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그 지휘에 있어서 이런 그 검사, 여러 명의 검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신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음만 먹었다면 또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또한 당시 그 함승희 검사와 홍준표 검사의 그런 관계가 서로 뭐 어떤 그 지휘 라인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 가서 마무리해라 역할 분담이 있었거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하는 말처럼 네.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함승희 검사와 홍준표 검사의 관계가 무엇이었느냐, 단순히 아는 사이였는지 수사 라인에 있는 그 위아래 관계였는지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번 진실 게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어떻습니까? 근데 당시 수사했던 사람하고 저희가 좀 연락을 해봤더니 이런 정도의 설명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검사이긴 했지만 네. 동아은행 비자금 수에 관여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강력한 이야기는 잠깐이라도 대검청사에 들러서 뭐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네. 아주 불쾌감까지 드러내는 표현을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대검중수부 피해자 신문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것이냐. 대검중수부가 지금은 뭐 보이진 않는 조직입니다만 네. 과거에 대검중수부 하면은 검찰 내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 신분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대검중수부에 들어가서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내지는 직접 신문을 한다? 이거 보통 사람이면 상상도 못하고 검찰 내부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2억 1,000만 원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물증은 자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수표 추적으로 나왔지 네. 김종인 당시 의원이 자백을 해서 우리가 그 혐의를 밝혀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수표를 받은 내용을 자백으로만 입증을 했겠는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명백한 물증을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면서 이 경남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네. 제가 국회에 처음 출입하던 게 바로 16대 국회 때였는데요. 그때 법사위가 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새천년 민주당 소속의 함승희 의원과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각종 수사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당시에 함승희 의원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를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에 자신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를 할 때 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서울지검의 강력부 검사였던 네. 홍준표 의원이 잠시 대검 중수부에 파견이 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고요. 네. 자신의 기억에는 그 검찰의 2년 후배였고 당시에 똑같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밥을 몇 번 사준 게 전부다. 네. 그 인연이 전부다.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특성상 대검 중수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검찰총장의 일종의 호위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떤 파견제도 없이 정식 투입 없이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가 어떤 특정인을 조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일단 홍준표 경남지사가 설명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아마 마쳤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또 묻겠죠. 내일 아침 지사가 출근하는 자리에서의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